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지널입니다. 너야에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가 아마 2021년 1월 1일일 겁니다. 이제 이 다락방이 제가 2020년 동안 너야를 진행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방인데요. 제가 이제 1월 중순에 이사를 해요. 저희 가족이 드디어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 이사하기 전에 제 작업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캠을 켜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2021년도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락방이라서 그런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올 한해 처음 일정으로 망작 애니를 볼 겁니다. 너야를 정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된 한 사람을 아실 겁니다. 마에다준. 전 이 각본가의 애니를 무려 3편이나 다룬 전례가 있어요. 엔젤비트, 클라나드, 샤를로트. 클라나드는 아직까지도 가족 감동 계열의 명작으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엔젤비트부터 하여 이 각본가의 능력은 점점 의심받기 시작했었죠. 그런 그가 2020년 4분기 새로운 오리지널 신작으로 그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신이 된 날. 새해 첫날부터 마에다의 애니를 리뷰한다니 진짜 나도 레전드다. 스포일러 있으니 주의하세요. 친구랑 함께 농구를 하고 있던 소녀 나루카미 요타는 우연히 수수께끼의 소녀 오딘 이 아니라 사토 히나를 만나게 됩니다. 히나는 밑도 끝도 없이 한 달 뒤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거라는 경고를 하게 되고, 그 말에 신빙성을 주기 위해 요타의 앞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꽤나 높은 적중률의 미래 예지를 보여줍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한 일들의 연속. 결국 생판 모르던 히나를 본인의 집에 재워주게 되면서 종말을 앞둔 요타와 히나의 이야기가 신이 된 날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샤를로트로 뒤통수를 시게 맞았던 마에다의 팬들은 이번에야말로 그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반신반의 속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에다 본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방영 전부터 해서 방영 초반부까지 꽤나 강도가 센 언프리드를 선보였는데요. 2017년부터 준비를 했다. 실패하면 키라는 브랜드가 실추될 수 있지만 기회를 얻었으니 돌진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게 하는 작품을 목표로 만든 애니메이션. 감독을 필두로 한 스태프들과의 끊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1년 반 동안의 각본 수정. 엔젤비트나 샤를로트에서는 전투, 밴드, 이능력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집어던졌고 초기작인 카논, 에어를 의식하며 각본을 썼다. 미리 각본을 읽은 인터뷰 MC는 전작의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발언 등등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자신감을 내세운 신이 된 날. 저는 카논부터 해서 마에다의 애니들을 쭉 챙겨봤던 나름 애증을 가진 팬인데도 저 말들을 보고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죠. 제가 본 건 엔젤비트를 뛰어넘는 샤를로트를 뛰어넘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에다의 작품들은 개연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진 않습니다. 개연성 가지고 마에다를 논한다면 삼류 취급을 받죠. 마에다가 잘했던 게 뭐냐면 특정된 주제를 놓고 이 주제의 굴레에서 캐릭터들을 굴려가며 빌드업을 쌓아가고 큰 위기를 부여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보여주는 카타르시스, 하이라이트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방식으로 당시 덕후들에게 각광받아왔던 작가이자 작곡가입니다. 리틀버스터즈 이후로 애니 각본가로서 변신한 마에다는 각각 엔젤비트, 샤를로트,
이번 신이 된 날로 총 3가지의 오리지널 애니를 집필했죠. 너의 아에서 이 2개의 애니를 혹평하긴 했지만 엔젤비트의 경우에는 나름 마에다의 장점이 묻어 있었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샤를로트는 이건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나오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애니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어찌되었든 엔젤비트와 샤를로트 둘 다 완성도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나름의 장점으로 호평을 내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니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이 애니는 장점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 샤를로트보다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퇴행됐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먼저 외적인 부분부터 따지려고 했는데 사실 작화나 음악, 캐릭터에 대해서는 너무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일일이 따지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샤를로트보다 나은 건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도 나쁘다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좋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음악도 샤를로트 쪽이 제 취향이에요. 캐릭터는 이건 뒤에 후술하겠습니다. 연출도요. 본론으로 내적인 부분을 짚어봅시다. 먼저 구성. 샤를로트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5화까지 별 시답지 않은 일상 파트로 날로 먹다가 6화부터 갑자기 시리어스해지는 전개로 돌변하며 급전개. 마에다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죠. 더 심각하다면 샤를로트는 총 13화 구성이지만 이 애니는 12화 구성입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거기에다 이 애니는 7화가 올 때까지 유의미한 스토리 진행이 1도 없습니다. 8화나 가서야 사토의 정체가 드러나며 9화에선 주인공네와 이별, 10화부터 사토의 현 상황과 그녀의 기억을 깨우기 위한 주인공의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만 보면 꽤나 메인 에피소드의 진행이 스무스해 보이지만 속으시면 안됩니다. 먼저 짚어야 했죠. 히나의 뇌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왜 이렇게 후진 것인가? 엄청난 연상 능력으로 미래 예지를 준하는 능력을 보여줬던 컴퓨터가 왜 히로토의 해킹 공작에도 유의미한 방해를 하지 못했으며,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통화신호로 바꾸어 최대한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예민함을 보인 히나가 왜 5화에서 그런 트롤짓을 했는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히나의 컴퓨터 성능은 작품의 급전개를 위해 희생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둘째, 정말 재미가 없었던 일상 파트. 글쎄요, 마에다 작품을 이걸로 처음 보는 사람들 또는 마에다식 개그에 환장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호평을 받았었던 엔젤비트의 개그, 샤를로트의 일상 파트를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 원패턴이에요. 호들갑이 없으면 마에다 개그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걸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봐온 분들이 이런 개그에 먹힐까요? 라고 고민해보면 저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군요. 야구를 1화부터 투입시킨 이유도 야구가 없으면 허전할까봐 라는 시답지 않은 이유로 눈물을 흘리게 했지만, 더 큰 눈물은 4화의 마작 편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마작 룰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마작은 너무나 비주류한 게임이죠. 4화의 에피소드는 마작의 룰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그리 인기 있었던 카이지가 마작을 다루는 지뢰게임 17부 편에서 대거 이탈한 걸 생각하면 야구를 다루는 마에다가 선녀였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나마 사키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더 얼탱이가 없는 건 저편에서 주인공은 마작의 룰을 1도 따르지 않은 유비라는 것이죠. 그저 히나의 예지 능력 하나만으로 대회에 나가 룰 창조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이 대회의 주최자라는 양반이 이를 묵인합니다. 그 이유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마작이라는 얼탱이가 없는 이유였죠. 장기 대회를 하는데 차로 쪼이디에 있는 상대 차를 먹고 이것이 나만의 플레이라고 외치는 플레이어와 이를 묵인하는 대회 측, 그럼에도 꿋꿋이 본래 룰을 고수하는 상대 플레이어. 만약 여기서 애니 하차를 하셨다면 당신들이 승리자입니다. 셋째, 펠리르와 기득권의 존재 이유. 펠리르는 히나에게 양자 컴퓨터 수술을 해준 코오루기 박사의 뒷조사를 하던 집단으로, 작중에선 스즈키 히로토라는 해커가 히나의 비밀을 알아채게 됩니다. 하지만 펠리르 위에 또 의문의 기득권이 존재했고, 이 기득권 세력이 히나의 소식을 듣자 기존 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지시로 인해 히나의 뇌 속에 있는 양자 컴퓨터 접속 장치를 분리시켜 히나를 다시 장애인으로 되돌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빌런 측에 속하는 쪽인데, 엔젤비트나 샤를로트에서도 빌런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해 작중 영향을 끼쳤던 것에 비해
이 애니의 기득권 분들은 단일의 등장도 없이 그저 희나를 데려가기만 하고 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その子を渡してもらおう。他の連中に用はない。おとなしく渡せば手荒の真似はしない。逃げて。 The parking lot, Larry. Just look at that parking lot. 어떻게든 빌런과 결판을 지으려 했던 전작들에 비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존재로 잡은 뒤 정말 희나만 쏙 데려가는 것 말고 작중에서 전혀 한 게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존나 막장이지만 나오의 부탁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능력자들의 능력을 닥치는 대로 강탈했던 오토나시. 납득하기 힘들지만 일단 행동을 통해 캐릭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희나가 납치된 뒤 요타가 한 행동은 전단지 돌려가면서 찾아보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끝. 사실상 히로토가 동정심을 느끼고 요타를 찾아와 희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새끼는 발만 동동 굴리면서 그대로 끝이 나버릴 정도의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매력없는 캐릭터들과 마음의 변화예요. 이 애니에선 사실 이 3명의 감정 변화가 작중 큰 영향을 끼쳤는데 하나같이 이해가 안되고 갑작스런 변화에 정신을 못 차리는 꼴을 보여주죠. 일단 히로토는 작중 첫 등장부터 빌런의 낌새를 뿜뿜 뿜어왔습니다. 박사의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죠. 그러다가 해킹을 앞둔 상황에 갑자기 과거 예상이 탁 튀어나오더만 희나에게 동정심을 느끼어 위험하다는 걸 알려준다든지 굳이 요타에게 찾아와 희나의 위치를 알려주고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주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빤스런했습니다. 제가 짜증나는 게 이거예요. 왜 계속 사건의 위기 부분에서 과거 회상을 푸는 거냐고. 못 따라가겠잖아. 여태까지 나 나쁜 놈이요 광고 때리던 놈이 사실 이 녀석도 불쌍한 녀석이어서 클리셰 깔고 돌변하는 전개가 상식적으로 따라가지겠습니까? 샤를로트 때도 똑같은 짓 했었죠 분명. 최소한 1화 전에는 좀 나와줘야 빌드업이 될 거 아니야. 요타와 희나 사이의 변화도 상당히 빈약합니다. 본래 요타는 소꿉친구인 이자나미를 좋아했어요. 1화에서 2번이나 차였지만 그럼에도 더욱 좋아한다는 묘사만 추가되었죠. 그리고 희나는 이런 요타를 응원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자나미 말고도 다른 이성과의 접촉을 권장했죠. 사실상 둘 사이에 이렇다 할 감정 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타는 희나를 애 취급했고 게임 가르쳐줬다 말곤 특별히 뭔가 없어요. 그러더니 6화에서 이자나미랑 같이 있는 요타를 보자 질투를 하는 희나를 볼 수 있죠. 그니까 이게 뜬금이 없어요. 일상 파트 스토리를 보면 둘 사이는 파트너 같은 느낌이지 연인 뉘앙스가 전혀 없거든요. 애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출의 의도는 명확하게 라이크가 아니라 러브였어요. 왜? 헤어진 친척보다 헤어진 연인이 더 임팩트 있으니까. 슬프잖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강제로 헤어져야 한다니. 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은 연병. 다섯째, 의미 없는 일상 파트와 조연. 노잼인 건 고사하고 이딴 식으로 일상물을 싸질러 나왔으면 이후 전개에 사용하면 됩니다. 조연들이 뭐 주인공을 도와주든 이때 나온 떡밥이 후반 전개에 엄청난 나비 효과로 작용을 하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시간을 투자한 거에 납득할 수 있죠. 근데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골목식당을 찍든 초능력 마작을 찍든 바이올렛 10화 짭스토리를 찍든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했으면 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억지로 어벤져스 모아놓고 이놈들 막상 희나 끌려가고 난 뒤에 뭐 했어? 희나와 僕たちの家族だよね。もちろんだし。 농담 아니라 샤를로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마지막 후반부 전개 다. 사실상 반불구가 된 희나를 만난 시점부터는 수술한 건 희나인데 왜 주변 캐릭터들이 아픈 것 같지? 라는 생각을 접어둘 수가 없습니다.
히로토의 도움을 받아 가짜 신분을 받은 요타는 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시점에 히나는 컴퓨터를 분리시킨다고 머리를 열었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인해 유아퇴행을 해서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요타가 그래서 기억을 되찾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씨파이 진짜 답답해 뒤집니다. 그나마 찾은 연관성이란 게 비디오 게임이라서 TV 설치하고 다짜고짜 패드 잡고 게임해! 못하니까 훈수 바로 박아버리고 여기에 히나가 괴로워하니까 나가라는 말에 존나 난 억울해하는 저 표정. 어우 씨발 진짜 여기서 왜 울어야 합니까? 히로인 병신으로 만들어놓고 히나를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에 대한 분노도 하지 않고 특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주인공 만나게 해주니까 하는 행동이 요거입니까? 2주간 히나를 위해 한 행동이 게임기 갖다주고 밤에 몰래 쩔어준 게 진짜 다냐고. 사실 이 간병인 보호자도 이해하긴 힘듭니다. 과거 자식이 히나와 같은 병을 가진 바람에 죽었고 그런 히나를 간병하며 대리만족을 하는 사람인데 그건 그렇다 쳐도 히나 데려가려는 주인공에게 뭐 거짓 추억이라며 깎아내리는 이 사람도 솔직히 좀 뜬금없더군요. 근데 주인공이 더 병신이라 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11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타의 문서를 뒤지던 중 우연히 이상함을 느낀 간병인, 그리고 가짜 레포트를 작성하는 요타에게 날라온 의문의 메시지. Who are you? 어? I need more time. No. 어? 마지막 화는 가관입니다. 결국 신분이 들킨 요타는 퇴출을 강요받았고 마지막으로 조금의 시간을 달라 한 요타는 어떻게든 히나의 기억을 되찾게 하기 위해 친구들이 그려진 그림을 히나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갑자기 히나가 친구들의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요타만큼은 기억해내지 못했죠. 결국 열불난 요타가 또 히나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민폐를 벌이고 끌려나갑니다. 요타가 떠나려는 와중에 또 히나가 그림 카드를 보며 갑자기 소리칩니다. 왜죠? 아니 요타 그림을 던진 게 요타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왜 요타 이름은 말 안 했죠? 다 알면서 요타가 앞에 있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히나가 맨정신일 때 친구들과 하던 것은 요타의 동생이 방학 과제로 낼 영화를 찍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감동의 재회를 한 요타는 바로 히나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 게 정리해보죠. 수미상관이든 현저 회계이든 마에다의 장점이 단일도 묻어있지 않은, 제가 봤을 땐 여자 병신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모욕 수준의 전개였습니다. 이런 마에다를 계속 기용하는 PA 웍스도 문제예요. 한두 번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불치병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 못을 박아놓고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겠다는 열린 결말이라니. 사토 아빠도 의사인데 방법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거 아니야? 여기서 뭘 얻어야 합니까 대체? 신이 된 날, 슬픔을 향한 빌드업은 다 조져놓고 울어라라고 하면 울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애기예요? 울면 같이 울게? 이 애니를 끝까지 본 시간이 아까워서 슬퍼진 시청자만 남은 애니. 씨발 진짜 샤를로트가 재평가될 줄이야. 脚本はわしが書いておいた神がかり的な出来じゃぞ。 Many months later. 範囲は分かっておる。はしょったせいじゃ。反省がないよ。